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 2022년 12월 사면돼 자녀 형기를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복권으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출마길이 열렸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등으로 실형이 선고됐던 조윤선 전 장관과 현기환, 안종범 전 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형이 확정됐던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복권됐습니다.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김 전 지사는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도 잘 헤아려 사회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치 재개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SNS에 복권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복권에 반대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을 조작한 죄로 3년간 징역을 산 드루킹 김동원 씨. 법원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가동에 앞서 당시 국회의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승인이 있었다며 김 전 지사에게도 징역 2년형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만기 출소한 김동원 씨는 그제 열린 공범 7명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범인 김 전 지사는 사면까지 언급되는데 종범들을 처벌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달라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이 동일한 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범에 대한 사면 논의가 나와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댓글 조작에 대해 사과한다며 김경수 전 지사도 사과부터 하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김경수 전 지사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반성을 한 후에 정치적 재기를 노리시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온 김 전 지사 측은 최근에도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서신을 공개한 데 긴급회의를 열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허익범 특검이 기자들과 만나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자 노회찬 의원을 수사하던 특검팀 조금 전에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허익범 특검이 조금 전 직접 기자실에 내려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굳은 얼굴의 허특검은 심통한 심정이라고 말문을 뗐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허특검은 노회찬 의원 측과 소환 일정을 협의하거나 노 의원 가족에 대한 수사를 벌였냐는 질문엔 별다른 대답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앞서 노회찬 의원의 사망 사실이 전해진 뒤 특검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긴급 회의를 열고 여론의 방향을 주시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핵심 회원인 도모 변호사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최근 특검팀이 청구한 도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특검팀은 구속영장 재청구에 무게를 두며 노 의원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노 의원에 대한 소환 역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까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특검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그런 심정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을 접한 문재인 대통령. 공개적으로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진보 정치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노 의원이 우리나라 정치의 폭을 넓히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을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대의 정치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다 더 진보적인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 의원의 유족과 정의당에도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 앞서 청와대의 SNS 생방송에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노 의원 사망 사실이 알려진 뒤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가 열리기 전 마린원 헬기 사고로 숨진 해병대 장병들을 위해 참모들과 함께 묵념을 했습니다. 예, 오늘 마린원 번진 드루킹 사건은 4년여 만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내용과 진행 과정을 장덕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8년 1월 포털 사이트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뉴스 댓글들이 높은 인기 순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조직적인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댓글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2017년 대선 과정에서도 같은 조작을 벌였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대선 캠프 등에 유리한 댓글 조작을 해주고 김 씨가 김 지사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위협 반위협적인 발언들을 해서 참 황당하기도 하고. 여론 조작 게이트로 불리며 정치 공방이 격화한 끝에 국회는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던 노회찬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800여 개의 아이디와 댓글 추천 프로그램을 이용해 7만 6천여 건에 달하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고 따라서 공모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장해온 닭갈비를 먹느라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며 식당 영수증 등을 증거로 내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한 겁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며 드루킹으로 알려졌던 김동원 씨. 대법원이 김 씨에 대해 댓글 조작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 1월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 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입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2016년 12월부터 재작년 3월까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해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공감수 조작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드루킹 일당의 행위가 허위 정보 전송에 해당하며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해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드루킹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이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2차례 연기됐고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도 국회입니다. 자, 먼저 댓글 조작 사건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야의 대립이 더욱 치열해지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연관된 당원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사실상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건데요. 특히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야당의 저질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오전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른바 드루킹 사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당국이 불순한 동기와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물 만난 듯이 저지 공세를 표하는 야당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서 김경수 의원의 실명이 유출된 경위와 이를 왜곡 과장 보도한 언론에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야당은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대여투쟁에 총력을 쏟아붓는 모습입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특검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정부 고위직을 맡을 수 있다면 최순실도 울고 갈 국기 문란이라면서 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 요구를 거론했습니다. 또 경찰이 지난 3주 동안 수사를 진행한 만큼 중간 수사 결과를 또 발표해야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경찰이 혹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조금 전부터 의원총회 잠시 뒤에 의원총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검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문자 폭탄을 양념이라고 표현해 황당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했다며 댓글로 흥한 자는 댓글로 망하는 법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여당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댓글 수사를 수사했던 것과 똑같이 철저하게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검 수사,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민주당 차원에서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만 한다며 수사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당은 오늘 검찰과 경찰 등을 방문해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못 믿겠으면 까불어 보든지 2017년 5월 16일 오후 10시 49분에 드루킹이 남겼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 감정적인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드루킹이 노회찬 의원을 검은 돈으로서 길들이려 했었다라는 점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이 검은 돈을 받았다는 점 드루킹의 폭로가 일정 정도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특검의 날카로운 칼날이 지금 김경수 도지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드루킹에게 돈을 제공하고 돈을 제공받았다. 그리고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을 김 도지사가 직접 봤다라는 의혹이 특검 수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받고 있는 의혹과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출력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노회찬 의원의 계좌 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는 손도 못 댄 부분인데 돈이 오간 정황이 확인될지가 관심입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특검이 주목하는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노회찬 의원의 금융계좌입니다. 김 지사는 우선 드루킹 김동원 씨가 주도한 경제적 공준화 모임 회원들로부터 후원금 2,7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함께 당시 보좌관이던 한모 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넨 일도 있었습니다. 노회찬 의원 역시 20대 총선 당시 드루킹 측이 5천만 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특검의 계좌 추적은 드루킹과 정치인 간의 불법적인 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법에 드루킹의 불법 자금에 대한 수사가 명시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지난 4월 김 지사 등에 대한 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 조사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유심카드 53개의 가입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심카드는 유심칩을 빼내고 카드만 남은 형태로 발견됐지만 가입자를 알 수 있는 일련 번호와 함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으로 추정되는 닉네임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검은 이 유심카드와 휴대전화가 일종의 대포폰 형태로 댓글 조작에 동원됐을 것으로 보고 가입자를 확인한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유심카드가 새로 발견되고 계좌 추적이 본격화되면서 특검의 두 갈래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을 조작한 죄로 3년간 징역을 산 드루킹 김동원 씨.
법원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가동에 앞서 당시 국회의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승인이 있었다며 김 전 지사에게도 징역 2년형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만기 출소한 김동원 씨는 그제 열린 공범 7명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범인 김 전 지사는 사면까지 언급되는데 종범들을 처벌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달라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이 동일한 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범에 대한 사면 논의가 나와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댓글 조작에 대해 사과한다며 김경수 전 지사도 사과부터 하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김경수 전 지사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반성을 한 후에 정치적 재기를 노리시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온 김 전 지사 측은 최근에도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서신을 공개한 데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을 조작한 죄로 3년간 징역을 산 드루킹 김동원 씨. 법원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가동에 앞서 당시 국회의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승인이 있었다며 김 전 지사에게도 징역 2년형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만기 출소한 김동원 씨는 그제 열린 공범 7명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범인 김 전 지사는 사면까지 언급되는데 종범들을 처벌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달라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이 동일한 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범에 대한 사면 논의가 나와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댓글 조작에 대해 사과한다며 김경수 전 지사도 사과부터 하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김경수 전 지사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반성을 한 후에 정치적 재기를 노리시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온 김 전 지사 측은 최근에도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서신을 공개한 데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을 조작한 죄로 3년간 징역을 산 드루킹 김동원 씨. 법원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가동에 앞서 당시 국회의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승인이 있었다며 김 전 지사에게도 징역 2년형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만기 출소한 김동원 씨는 그제 열린 공범 7명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범인 김 전 지사는 사면까지 언급되는데 종범들을 처벌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달라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이 동일한 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범에 대한 사면 논의가 나와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댓글 조작에 대해 사과한다며 김경수 전 지사도 사과부터 하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김경수 전 지사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반성을 한 후에 정치적 재기를 노리시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온 김 전 지사 측은 최근에도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서신을 공개한 데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을 조작한 죄로 3년간 징역을 산 드루킹 김동원 씨. 법원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가동에 앞서 당시 국회의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승인이 있었다며 김 전 지사에게도 징역 2년형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만기 출소한 김동원 씨는 그제 열린 공범 7명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범인 김 전 지사는 사면까지 언급되는데 종범들을 처벌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달라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이 동일한 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범에 대한 사면 논의가 나와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댓글 조작에 대해 사과한다며 김경수 전 지사도 사과부터 하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김경수 전 지사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반성을 한 후에 정치적 재기를 노리시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온 김 전 지사 측은 최근에도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서신을 공개한 데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을 조작한 죄로 3년간 징역을 산 드루킹 김동원 씨. 법원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가동에 앞서 당시 국회의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승인이 있었다며 김 전 지사에게도 징역 2년형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만기 출소한 김동원 씨는 그제 열린 공범 7명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범인 김 전 지사는 사면까지 언급되는데 종범들을 처벌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달라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이 동일한 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범에 대한 사면 논의가 나와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댓글 조작에 대해 사과한다며 김경수 전 지사도 사과부터 하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김경수 전 지사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반성을 한 후에 정치적 재기를 노리시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온 김 전 지사 측은 최근에도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서신을 공개한 데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을 조작한 죄로 3년간 징역을 산 드루킹 김동원 씨. 법원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가동에 앞서 당시 국회의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승인이 있었다며 김 전 지사에게도 징역 2년형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만기 출소한 김동원 씨는 그제 열린 공범 7명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범인 김 전 지사는 사면까지 언급되는데 종범들을 처벌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달라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이 동일한 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범에 대한 사면 논의가 나와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댓글 조작에 대해 사과한다며 김경수 전 지사도 사과부터 하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김경수 전 지사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반성을 한 후에 정치적 재기를 노리시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온 김 전 지사 측은 최근에도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서신을 공개한 데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을 조작한 죄로 3년간 징역을 산 드루킹 김동원 씨. 법원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가동에 앞서 당시 국회의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승인이 있었다며 김 전 지사에게도 징역 2년형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만기 출소한 김동원 씨는 그제 열린 공범 7명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범인 김 전 지사는 사면까지 언급되는데 종범들을 처벌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달라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이 동일한 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범에 대한 사면 논의가 나와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댓글 조작에 대해 사과한다며 김경수 전 지사도 사과부터 하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김경수 전 지사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반성을 한 후에 정치적 재기를 노리시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온 김 전 지사 측은 최근에도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서신을 공개한 데